자, 이번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친환경 모델 니로, 그 중에서도 순수 전기차 니로 EV입니다. 이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친환경 전용 모델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만 별도로 구성된 그 라인업은 없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EV 전기차가 갖춰지면서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385km 주행이 가능한 니로 EV, 지금 한 4일 정도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니로의 전기차 버전 니로 EV, 생김새는 뭐 기존 니로 하이브리드 그 모델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다 유사한데 몇 가지 디테일이 바뀌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그릴 부분 되겠죠. 그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던 그 그릴이 아니고 막힌,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나 그런 걸 계산해서 나는 전기차야 라는 걸 그릴에서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형태로 그릴이 바뀌었고, 이쪽은 이렇게 누르면 앞쪽으로, 이건 코나 EV 때하고도 동일한 앞쪽으로 해서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콤보 방식입니다. 뭐 급속도 되고 완속도 되는 그 콤보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충전 방식도 동일합니다. 충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DC 콤보, 이렇게 DC 콤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쭉 당겨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딸깍 소리와 함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다가 정보를 입력을 하면 충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1회 급속 충전하면 한 9천 몇백 원, 그러니까 만원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유 대비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 같고, 단 1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50 몇 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1시간, 충전 시간 1시간이라 이렇게 꽂아 놓고 어디 볼일 보러 갔다가 오면 이제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한 80% 정도 배터리가 채워지게 되고요. 한번 1회 충전할 때 메이커상으로는 385km, 근데 뭐 시내 주행하고 일상 주행을 하게 되면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400km 정도는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돼지코 모양으로 해서 여기가 충전구야 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포인트를 남겨줬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램프 전조등을 감싼 이렇게 금속 형태, 이런 형태도 잘 구성을 해 놓은 것 같고 이쁘고, 요 밑에 보면 또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디테일은 좀 더 신경 써서 해준 것 같고, 여기도 약간 녹색빛이 이렇게 도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디테일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턴 시그널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 바뀐 부분은 이렇게 그 전기차를 나타내는 번호판 되겠죠. 파란색 번호판이 들어가고 포인트로 컬러가 추가가 됐고요. 데일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꺾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가니실 하나 주고, 요 범퍼에 있는 색상을 통일시켜 갖고 넣고, 그 다음에 가니실로 꺾어서 데일라이트를 해놨는데, 이게 뭐 화살촉 모양으로 되었고 이쁜 것 같아요. 데일라이트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지만 디테일들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나는 전기차야 라는 디테일들이 조금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은 변화 없습니다. 측면은 그냥 뭐 특별한 변화 없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후면부도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동일해요. 다른 점을 두진 않았습니다. 전기차라고 뭐 특별히 다르게 그려내고 한 부분 없이 그냥 동일하게 했고, 그리고 전면부보다는 후면부가 좀 더 이쁘죠. 니로는 실내에서도 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외형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디테일에 변화를 줬는데요. 그 부분이 기어 레버가 저기 조그 다이얼 방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뭐 랜드로버나 제규어가 즐겨 사용하는 그 방식이긴 한데,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R, N, D, 그 다음에 누르면 P, 이렇게 다이얼 방식의 변속 레버가 들어갔습니다. 코나 EV 때는 버튼식이었죠. 근데 이거는 사용을 해보니까 버튼식보다는 사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닌데 조작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탁탁
소리를 내주면서 조작하는 느낌도 주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주변에 무드등,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지는 이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옆으로는 뭐 구성한 건 동일한데, 여기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파티션이 나눠집니다. 이쪽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형식.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않게끔 해주고, 또 이게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자유롭게 놓을 수 있고, 또 곱게도 돼 있어서 좀 더 깔끔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런 부분은 미로가 정말 잘해주는 부분 같고, 또 밑에 또 수납도 돼 있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나 USB 충전 12V 이런 것도 다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쪽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패턴이 지금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이그로시 안으로 패턴을 넣어놨어요. 요 디테일 추가된 부분하고, 그리고 뭐 주행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요 패들 시프트, 요건 이제 일반 내연기관이 갖는 패들 시프트랑은 다르게 회생제동 활성화할 수 있는 그 패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이실 것 같은데, 패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 요 패턴 디테일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하이그로시 안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뭐 포인트 컬러들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클러스터도 변경이 됐죠. EV 전기차 모드에 맞춰서 지금 주행 가능, 그러니까 현재 상태 충전된 배터리 양으로 갖다가 얼마를 갈 수 있는지 272km 지금 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보여주고, 배터리 흐름도나 배터리가 전기 모터로 가는 흐름도나 뭐 운전 모드, 경제 모드, 내가 어떻게 지금 운전을 경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변속 레버가 로타리 타입인데, 이것도 이렇게 클러스터 안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속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나오는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신경 쓴 것 같고, 이 클러스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급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폰트도 괜찮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가독성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EV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중앙 디스플레이 안에 보여지는데요. 현재 배터리 양은 62% 남았고, 뭐 급속 충전을 하면 48분이 소요되면서 400km를 갈 수 있다 지금 상태로. 그리고 100%를 하면 449km, 뭐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인포메이션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보여주고, 지금 충전 배터리 양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부산은 못 가요. 부산은 못 가고, 대구도 약간 간당간당하고요. 그 위쪽으로는 거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뭐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또 국산차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정보가 아닐까 싶고요. 다른 또 변화된 점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덕분에 오토홀드도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편의 사양들이 더 추가가 되고, 좀 더 일상을 편하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된 거는 반가운 부분 같고요. 뭐 그 외의 옵션들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통풍 시트라든지 시트 열선이라든지 핸들 열선이라든지 뭐 파킹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부족함 없이 차급 대비 넘칠 정도로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메모리 시트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실내 디자인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 공간 한번 볼게요. 2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니로가 그 일반 SUV라고 하는 녀석들보다는 높지 않은 편이라 탑승할 때 이럴 때 상당히 편하거든요. 자, 보면 공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요 운전석 시트는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그리고 보조석은 좀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뭐 레그룸에 대해서는 정말 넉넉해요. 그러니까 니로 자체가 휠베이스가 좀 길다 보니까 그 브랜드 내 스포티지보다도 조금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전혀 부족함 없이 잘 빼주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그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배터리가 밑으로 다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여기 헤드룸 쪽에 시트가 약간 올라가서 이 헤드룸 쪽 공간이 조금 협소해진 거, 그래도 뭐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 그런 공간을 연출해 주고 있고요. 시트가
리클라이닝은 안 돼요. 각도 조절은 안 되는데 그래도 착석했을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고, 중앙에 뭐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한 사항은 아니고, 시트 열선 같은 경우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돼서, 뭐 여기 220V 단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편의사양들도 잘 채워놔서 세그먼트를 고려했을 때 뭐 부족함 없는 공간하고 뭐 구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뭐 하이브리드 경험했던 모델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볼게요. 공간은 여기 이렇게 전동식은 아니고요, 그냥 수동으로 열 수 있게, 개폐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열 시트도 그랬지만 배터리가 밑으로 깔리면서 약간 좀 올라왔습니다, 수납 공간은. 근데 플랫하게 형성해놔서 코나 EV나 아니면 쉐보레 볼트 EV 보다는 가장 넓은 적재 공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상황에 맞춰서 2열 시트가 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폴딩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적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간적으로는 니로 EV가 가장 전기차 중에서는 SUV의 활용도가 높은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질만도 한데 탈 때마다 참 신기한 차이기도 합니다. 시동을 걸고 거동이 시작되고 주행이 이어지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스르륵 움직이는 이 느낌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전혀 소음이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달리게 되면 이 전기 모터 특유의 지하철 소리라고 해야 하나, 윙윙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한데, 일상주행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엔진이 갖고 있던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막힌 도심 구간에서 주행이 이루어졌을 때 별다른 스트레스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가는 이 느낌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뭔가 새로운 이동수단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색다른 느낌도 같이 느껴집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갖고 있던 엔진을 대신해서 전기 모터가 자리하게 되고, 주유를 하는 대신 배터리를 충전해서 운행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녀석은 내연기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최고 출력이 204마력, 최대 토크가 40.3, 이 정도 되는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속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내연기관하고 또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코나 EV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내연기관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녀석은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가속 페달에 살짝 발을 얹는 것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툭 하고 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엔진을 돌려서 어느 정도의 회전수를 갖고 힘을 분출을 한다고 하면 이 녀석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바로 달릴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가 어느 정도 일정 영역 이상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뭐 끊기거나 막히는 부분 없이 계속 가속이 스트레스 없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내연기관하고 또 다른 점은 여기 이 부분인데요. 지금 배터리 양 가지고 실시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 옆에 그려져 있는 요 눈금 표시된 요 부분이 일반 내연기관으로 치면 기름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시 주유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기름 게이지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 전기차는 달리면서 제동을 하거나 가속 페달에서 다 발을 떼고 탄력 주행을 하는 이 상황이 있어서 회생제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동 가능한 거리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은 늘어나지 않아도 배터리는 충전이 되는 그런 기특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일반 내연기관에 있던 그 단수를 변하는 그 패들 시프트 기능은 아니고요, 그 회생제동 에너지에 단계를 걸 수 있는 그 패들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당기면 여기 계기판에 지금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2, 3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쪽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2, 1, 0 이렇게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0은 회생제동 에너지를 이걸 안 쓰겠다, 최저로하겠다는 거고, 이게 3이 되면 최고로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으로 해놓으면 가속 페달을 딱 가져가도 좀 묵직하게 나가는 그 느낌이 바로 들고요, 가속 페달 떼는 순간 바로 딱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조작을 안 하면 멈춰 서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회생 제동, 브레이크에 제동력을 많이 걸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회생제동 에너지를 세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 같고요. 모터 소리만 들리면서 정숙하게 주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크게 들리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부분인데요.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다른 부분, 그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니로 하이브리드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차체 밑으로 배터리가 쫙 깔리다 보니까 이 무게중심이 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둥대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차가 이 녀석은 다른 SUV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롤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 편이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이 핸들링이 이게 좀 속도가 올라가면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조금 속도가 저속일 때는 좀 타이트한 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영역 이상이 올라가면 노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유격이 발생하면서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해주거든요. 핸들링의 세팅은 조금 더 타이트하면서도 좀 피드백도 전달을 하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동력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이든 전기차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회생제동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이질감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적절하게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전하면서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최신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 스마트 크루즈를 활성화를 해 놓으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된 속도로 운행을 해줍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핸들 조향도 스스로 해주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에서도 적용은 됐었는데 이게 속도가 60km 이상일 때만 핸들 조향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니로 EV에는 속도 상관없이 다 조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상을 출퇴근하고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이 확장된 거를 볼 수 있고요. 대신 이 핸들 조향은 스마트 크루즈는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정차까지 완전히 서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건들 부분이 없는데, 이 핸들 조향은 뭐 코너가 깊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계기판에 경고 표시를 알려주고 다시 핸들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때만 한번 다시 핸들을 보타해주면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 아니고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선 장거리 주행에 대한 피로도를 줄여줬다면 도심 구간에선 이렇게 정체 구간에 반복되는 이 구간에서 피로도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반자율 주행 시스템 이 부분도 상당히 유용하면서도 또 전기차 니로 EV랑 일상을 함께함에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주행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니로 EV 한번 1회 충전해서 한 400km 가까이 탈 수 있고 출퇴근을 하고 도심 주행에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 조금 더 근접한 가까워진 그런 전기차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